여러분은 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신가요? 내가 가진 전부를 자식에게 다 줬는데 정작 내가 어려울 땐 모른 척하는 자식이 있다면 그 자식은 과연 내 자식일까요? 아니면 남보다 못한 사람일까요? 저는 지금도 가슴이 답답합니다. 왜냐하면 제 이야기는 그저 소설이 아니라 제가 직접 겪은 피눈물 나는 현실이기 때문입니다. 여러분,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? 나이가 들고 병원 갈 일이 많아지는데 정작 자식에게 손 한 번 내밀기가 참 어렵더라고요. 내가 낳아 키운 자식인데 부탁할 수도 있지 않나? 이런 마음과 그래도 자식 앞에 손 벌리면 창피하다. 이런 마음이 늘 싸우곤 했습니다. 그런데 결국 저는 제 의지와 상관없이 자식에게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. 며칠 전이었습니다. 가슴이 자꾸 두근거리고 숨이 차고 걸을 때마다 다리에 힘이 빠지더라고요. 나이 들면 이런 게 자연스러운 건 줄 알았는데 그날은 느낌이 달랐습니다. 혹시 큰 병이 아닐까 싶어 병원에 갔습니다. 심전도 검사해 피 뽑고 CT까지 찍으라고 하더군요.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. 이거 검사비가 얼마나 나올까? 주머니 사정부터 먼저 떠올랐습니다. 진료실을 나오는데 간호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. 어머니 당분간 치료 받으셔야 해요. 입원도 고려해야 할 수 있습니다. 그 말을 듣는데 다리가 휘청하더군요. 치료비, 입원비,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하지? 그때 떠오른 건 아들뿐이었습니다. 그 아들은 대학도 제 손으로 뒷바라지에서 보냈고 결혼할 때 집도 제 전세금 빼서 도와줬습니다. 그래서 제 마음 속엔 늘 이런 생각이 있었지요. 어려울 땐 아들이 도와주겠지. 그래서 용기 내 전화를 걸었습니다. 얘야, 엄마가 좀 급해서 그런데 병원비 좀 도와줄 수 있겠니?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. 손바닥에 땀이 줄줄 흐르더군요. 그런데 아들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. 엄마, 저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아요. 카드값 갚느라 정신이 없고 사업도 잘 안 풀려서 당장 돈을 드릴 수가 없어요.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. 아니, 병원비라는데 이게 그렇게 큰 돈도 아닌데 저는 애써 담담하게 말했습니다. 엄마가 이번 달만 좀 도와달라는 거야. 내가 힘들다는 거 알지만 엄마도 지금은 너무 급하다. 그러자 아들이 더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. 엄마, 저도 죽을 맛이에요. 카드 돌려막기 하면서 사는 게 어떤 건지 아세요? 저도 힘들다고요.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에 돌덩이가 턱 얹힌 것 같았습니다. 물론 아들이 힘들 수 있지요. 누구나 어려운 시기가 있으니까요. 그런데 저는 그 순간 나는 이 아이의 엄마가 맞나 하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. 병원 대기실에서 전화를 붙잡고 있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. 창피해서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. 옆에 앉아 있던 사람들도 저를 흘끗흘끗 쳐다보더군요.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참 길었습니다. 버스 창밖을 보는데 세상이 온통 낯설어 보이더라고요. 내가 수십 년 동안 믿고 의지하던 아들이 이렇게 냉정하게 돌아설 줄은 몰랐습니다. 저는 속으로 몇 번이고 다짐했습니다. 다시는 아들에게 도움을 청하지 말자. 내가 아파도, 내가 굶어도, 내 몸은 내가 지켜야 한다. 그런데도 마음 한켠에서는 그래도 아들이니 언젠간 내 사정을 이해해 주겠지. 이런 기대가 또 살아나더군요. 부모 마음이란 게 참 모순입니다. 그날 밤, 저는 한숨도 못 잤습니다.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. 내가 이 아이를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데, 젊을 때 먹고 싶은 거 참고, 입고 싶은 거 포기하고, 모두 다 자식에게 쏟아부었는데, 결국 돌아온 건 병원비조차 못 낸다던 아들의 눈물 섞인 변명뿐이구나. 그날 저는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. 부모의 희생은 당연한 게 아니었습니다. 그 희생을 고마움으로 돌려받을 수 있으리라.
기대하는 게 어리석은 일이었더라고요. 여러분,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? 돈이 없다던 사람이 며칠 뒤 번쩍이는 새 물건을 들고 나타난 경험 말입니다. 그 순간 속이 부글부글 끓지 않던가요? 저도 똑같았습니다. 아들이 엄마, 병원비 못 도와드려요. 저도 죽을 맛이에요. 라며 눈물 섞인 목소리로 말한 게 불과 며칠 전이었거든요.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앞 주차장에 번쩍이는 차 한 대가 들어왔습니다. 그 차는 정말 눈이 부셨습니다. 햇빛을 받아 번쩍이는 외제차, 라이트며 차체며 보통 차가 아니었지요. 순간 제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. 왜냐하면 그 차 운전석에서 내린 사람이 다름 아닌 제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. 저는 얼른 눈을 비볐습니다. 아니야, 내가 잘못 본 거겠지. 설마 우리 아들이 저런 차를, 병원비 몇백만 원도 없다던 애가 저런 걸? 하지만 틀림없었습니다. 운전석에서 내린 건 분명히 제 아들이었습니다. 말쑥한 양복 차림에 얼굴엔 미소까지 띄고 있었습니다. 그 순간 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. 뇌리에 스친 건 단 하나. 이 아이가 나를 속였구나. 엄마를 바보로 만들었구나. 저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. 얘야, 이 차는 뭐냐? 엄마는 내가 힘들다 해서, 병원비도 못 낸다 해서 마음이 찢어졌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? 아들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태연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. 엄마, 오해하지 마세요. 이건 단순히 사치가 아니에요. 사업하는 사람은 이런 차 정도는 있어야 사람들이 믿고 거래해요. 이건 제 인생의 투자예요. 여러분, 그 말 들으셨으면 어떤 기분이 드셨을까요? 저는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. 사업의 신뢰? 투자? 내 엄마가 당장 병원비가 없어서 치료도 못 받고 있는데 너는 차를 몰아야 신뢰를 얻는단 말이냐? 속에서 불덩이가 치밀어 올랐습니다. 저는 그 자리에서 차 키를 든 아들의 손을 꽉 잡고 말했습니다. 너는 내 엄마가 죽어도 괜찮단 말이냐? 내가 사람들한테 잘 보이는 게 더 중요하단 말이냐? 엄마는 내 인생의 투자에 포함이 안 되니? 아들은 눈을 피하며 더듬거렸습니다. 엄마, 그게 아니라 제가 더 잘 되면 그때 엄마도 편하게 해드릴 수 있잖아요. 지금은 조금만 참아주세요. 여러분, 참아달라니요. 지금 제 몸은 숨이 막히고 가슴이 답답한데 언젠가 잘 되면 그때 돌려주겠다고요? 그 말이 너무나 잔인하게 들렸습니다. 언젠가라는 건 결국 없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. 노인의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는데 말입니다. 그날 저는 정말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. 평생 아들에게 화 한 번 제대로 낸 적이 없는 제가 그 순간엔 울분이 터져버렸습니다. 내가 아무리 사업을 한다지만 엄마의 목숨보다 중요한 사업이 어디 있느냐? 너는 도대체 뭘 배우고 자란 거냐? 엄마가 평생 피땀 흘려 널 키운 이유가 이런 꼴을 보려고 한 줄 아느냐? 저는 소리를 지르며 울었습니다. 그동안 쌓이고 쌓였던 서러움이 다 터져 나왔습니다. 아들은 그저 고개만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. 그 모습을 보는데 더 화가 치밀었습니다. 마치 잘못은 알겠지만 그래도 자기 선택이 옳다고 믿는 얼굴 같았습니다. 여러분, 자식이 부모 앞에서 잘못했으면 정말 가슴을 치며 사과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? 그런데 제 아들은 변명만 늘어놓았습니다. 엄마, 조금만 기다려주세요. 저 이 차 몰고 다니면 더 큰 계약도 따낼 수 있어요. 그러면 엄마 병원비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. 저는 그 말을 듣고 맥이 탁 풀렸습니다. 아, 이 아이는 결국 자기 체면과 욕심밖에 모르는구나.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. 아들이 눈물 섞어 엄마 도와드릴 수 없다 했던 건 진심 어린 눈물이 아니라 그저 엄마를 달래려는 연기였다는 걸요. 병원비 못 내던 아들이 억대의 차를 끌고 와서는 그걸 투자라 말할 때
저는 부모의 희생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온몸으로 느꼈습니다. 그날 밤, 제 가슴은 두 가지 감정으로 뒤엉켜 있었습니다. 하나는 분노, 다른 하나는 깊은 허무함이었습니다. 분노는 아들을 향한 것이었고, 허무함은 제 자신을 향한 것이었습니다. 내가 이 아이를 위해 평생을 바쳤는데, 돌아온 건 기껏해야 변명과 거짓뿐이구나. 내가 그렇게도 믿고 의지했던 아들이었는데, 여러분, 부모 마음이라는 게 참 모순이지요. 분명히 배신당했다고 생각하면서도 가슴 한쪽에선 그래도 자식이 언젠가는 달라질 거라는 헛된 희망을 놓지 못합니다. 저도 그랬습니다. 아들이 억대의 차를 끌고 나타났을 때 속으로는 이제 이 아이를 끊어내야 한다는 생각을 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. 그래도 내 자식인데 언젠간 내 마음을 알겠지.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. 그런 희망은 결국 또 다른 상처를 불러올 뿐이라는 사실을요. 아들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. 엄마, 조금만 기다려주세요. 제가 더 잘 되면 엄마 병원비는 물론이고 엄마 노후까지 다 책임질게요. 처음엔 그 말이 참 달콤하게 들렸습니다. 그래, 아직 젊은 애니까 지금은 힘들지. 언젠가는 잘 돼서 엄마에게 효도하겠지.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했지요. 하지만 밤이 되면 생각이 달라졌습니다. 내 병은 지금 치료해야 하는데, 내 건강은 지금 돌봐야 하는데, 언젠가 잘 되면 도와주겠다는 말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? 제가 70이 넘고 80이 되어도 그 언젠가가 오지 않는다면 저는 결국 병석에서 홀로 쓰러질지도 모릅니다. 아들의 말은 약속이 아니었습니다. 그저 자기 죄책감을 덜기 위한 변명일 뿐이었지요. 그날 이후 저는 지난 세월을 곱씹어 보았습니다. 아들을 위해 살아온 제 인생을 하나하나 떠올렸습니다. 결혼할 때 제 전세금 빼서 보태줬습니다. 직장에서 번 돈, 허리띠 졸라매며 학비 보탰습니다. 심지어 제가 아파도 병원 한번 제대로 못 가고 아들 학원비부터 챙겼습니다. 그런데 돌아온 건 뭡니까? 엄마, 저도 힘들어요. 병원비는 못 드려요. 이 한마디였습니다. 그제야 깨달았습니다. 부모의 희생은 당연한 게 아니었구나. 내가 내 삶을 다 포기하고 자식을 위해 바친다고 해서 그게 고마움으로 돌아오는 건 아니구나. 오히려 엄마는 늘 나를 도와줄 사람이라는 이상한 당연함으로 굳어져 버렸던 겁니다. 여러분, 저는 늦게나마 결심했습니다. 앞으로는 내 몸은 내가 챙기자. 내 돈은 내가 쓰자. 아무리 자식이라도 내 건강과 내 생명을 대신할 수는 없다는 걸요. 그동안 저는 자식에게 미안한 마음을 너무 많이 가졌습니다. 얘도 사느라 힘들 텐데 내가 짐이 되면 안 되지. 이렇게 생각하며 제 자신을 뒤로 밀어냈습니다.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. 내가 아프면 내가 병원에 가고 내가 필요한 게 있으면 내가 내 돈으로 해결합니다. 자식에게 기대지 않고 내 힘으로 내 노후를 지키는 것. 그게 가장 현명한 길이라는 걸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. 처음엔 이 깨달음이 참 서글펐습니다. 내가 낳아 키운 자식인데 결국 혼자구나. 이런 생각이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. 하지만 곱씹을수록 마음이 달라지더군요. 외롭지만 오히려 홀가분했습니다. 내가 기대던 기둥이 무너졌다는 걸 알게 되니 이제는 다른 기둥을 찾을 필요도 없었습니다. 내가 기둥이 되어 내 삶을 지탱하면 되는 거였습니다. 그리고 이 깨달음이 오히려 저를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. 자식에게 매달리지 않으니 제가 제 삶을 선택할 수 있더군요. 병원에 갈 때도, 돈을 쓸 때도 더 이상 눈치 보지 않고 제 필요에 따라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. 여러분,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단순합니다. 부모의 사랑은 소중하지만 그 사랑이 희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. 자식은 사랑해야 하지만
내 건강과 내 노후를 포기하면서까지 모든 걸 내줄 필요는 없습니다. 저처럼 병원비조차 못 받아서 눈물 흘리며 억대의 차 몰고 온 아들을 바라보는 그런 비참한 일을 겪지 않으시길 바랍니다. 저는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. 내 노후를 지키는 건 자식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라는 걸요. 건강도, 돈도, 삶도 끝까지 내 손으로 지켜야 합니다. 그게 자식을 진정으로 돕는 길이기도 합니다. 왜냐하면 부모가 무너지고 불행하면 결국 자식의 삶도 흔들리기 때문이지요. 그러니 여러분, 절대 저처럼 어리석지 마세요. 자식에게 다 퍼주고 나서 후회하지 마시고 내 삶의 주인으로 당당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. 시청자 여러분, 오늘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? 혹시 마음속 어딘가가 저와 닮아 있다고 느끼셨나요? 자식에게 다 퍼주고 언제나 그래도 내 자식이니까라는 마음 하나로 버티다가 결국 뒤통수를 맞은 경험, 그런 서러움과 배신감을 겪으신 적 없으신가요? 저는 오늘 제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한번 눈물이 났습니다. 왜냐하면 제 상처가 아직도 아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. 하지만 한편으론 후련했습니다. 제 이야기를 꺼내면서 저 자신도 이제는 인정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. 자식은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었습니다. 내가 살아가는 이유 중 하나일 뿐, 내 삶 전체를 대신해줄 존재는 아니더군요. 그걸 깨닫는데 70년이 걸렸습니다. 여러분, 혹시 지금도 자식에게 모든 걸 기대고 계신가요? 우리 아들이, 우리 딸이 나를 지켜주겠지 하고 믿고 계신가요? 그 믿음이 깨져버렸을 때 여러분은 얼마나 큰 상처를 받게 될까요? 그래서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. 앞으로는 우리 스스로를 먼저 지켜야 합니다. 내 건강은 내가 챙기고, 내 지갑은 내가 열고, 내 삶은 내가 선택해야 합니다. 자식에게 기대어 살면 우리는 더 큰 절망을 맞게 됩니다. 하지만 스스로 지탱하며 살면 우린 여전히 당당한 부모로 설 수 있습니다. 혹시라도 오늘 제 이야기를 듣고, 그래, 나도 이제부터는 달라져야겠다라고 마음먹으신 분이 계시다면 그것만으로도 제 고백이 헛되지 않은 겁니다. 자식이 내 노후를 책임져 주길 바라지 마세요. 내 노후를 책임지는 건 오직 나 자신뿐입니다.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마지막까지 품위를 지키며 살아가는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.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남길 수 있다면 저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. 혹시라도 같은 상처로 고통받는 어르신들이 계시다면 부디 제 이야기를 통해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셨으면 합니다. 여러분, 우리 이제 이렇게 다짐합시다. 내 인생의 주인은 여전히 나다. 끝까지 나는 나답게 살아가리라. 오늘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.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.